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국가기념일 제정 20주년을 맞아 5.18 민주혁명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지금 이 시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되고 있는 기념 행사에 맞추어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서울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5.18 서울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부, 서울지방보훈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5.18 기념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간 행사에 앞서 주요 내빈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으나 행사의 성격이 추모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오늘 행사에서는 개별적인 내빈 소개는 생략하고 성함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이석현, 고용진, 민병두, 진영, 김경협, 백재현, 오세재 의원님 오셨고요.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전 대표 의원님, 최명길, 이태규, 이상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장 문삭진 구청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산증인 백기환 선생님,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4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님, 민주화운동 사단법인 희망내일 이사장 이철님,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족미래연구소 이명호 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와 묵념, 대표 헌화와 분향, 5.18 항쟁사 보고와 기념사, 그리고 추도사, 이어서 회고록 형식을 빌어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전두환 씨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 낭독,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및 버마 민족민주행동 한국 지부에 대한 장학 및 지원 정서 수여, 추모 공연, 그리고 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그리고 만세 삼창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애국 선열들과 5.18 민주혁명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어서 애국 선열들과 5.18 민주혁명에 대한 대표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 앉지 마시고 대표 헌화와 분향이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서서 경건하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헌화와 분향은 박성무 5.18 37주년 서울행사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성무 행사위원장과 김종욱 부시장께서는 추모단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18 항쟁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항쟁사 보고는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최병진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 회장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내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1980년 5월 횃불 항쟁이 위대한 우리 국민의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마침내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새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넣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지정해 제창을 하며 특별법으로 5.18 왜곡 행위를 막고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찾는 진상 규명을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촉구하면서 5.18 민중항쟁사를 보고하고 5.18 민주화운동 37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가 부마 항쟁에 이은 11.6 사태로 붕괴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온 우리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1980년 5월 그 열망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집단은
사전에 준비된 정권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선포하여 전국 대학의 교정에 계엄군을 주둔시키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키며 민주 인사들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전국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일정을 추진하던 광주에서는 5월 18일부터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무력 진압될 때까지 목숨을 내건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저항에 직면한 계엄군은 광주를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하였으며 광주는 일주일 동안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무정부 상태에 처하였다. 광주 시민들은 고립무원의 상황과 죽음을 넘나드는 절박함 속에서도 시내에 수천 정의 소총과 수만 발의 실탄이 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폭행, 범죄, 도난, 사재기 등이 없었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헌혈을 하겠다며 너나 없이 병원 앞에 줄을 섰고 마을마다 밥솥을 걸고 누구에게나 주먹밥을 나눠 먹였다. 이러한 자치 공동체는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낸 항쟁 대동 공동체였으며 진정한 의미의 나눔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정의의 공동체였다.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5.18 항쟁을 용공 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라고 매도하였고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은 감옥과 영창으로 끌려가고 직장과 학교에서 쫓겨나고 폭도로 내몰리고 공개 수배되어 전국 도처로 쫓겨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5.18 피해자들과 전국의 대학생 그리고 국내의 수많은 민주시민과 단체들의 5.18 진상규명과 광주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면서 이 나라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고 이정표가 되었다. 1988년 국회에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항쟁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었고 9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5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마침내 1997년 4월 17일 12.12 군사 쿠데타와 5.18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92명을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단죄하여 사법 처리를 하였다. 이와 함께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됨으로써 5.18 항쟁은 법적, 제도적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고 매년 정부 주관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은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으로써 2011년 5월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지금까지도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일당들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서 자신을 5.18 희생자로 표현했으며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5.18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전두환의 특별 사면이 국민화학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민족과 세계가 지향해야 될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길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기념사는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세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종욱 부시장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욱 서울 정무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든 이 촛불광장에서 5.18 기념식 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5.18 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그날의 아픈 상처로 인해 인내의 시간을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시민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진일보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으로 오늘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이 촛불의 혁명도 5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소임은 그러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미래를 지향하는 도전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민주 영령들과 부상자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새롭게 통합된 힘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대신하여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견디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양숙입니다. 어제와 오늘 정말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은 오늘의 햇살만큼이나 아름답고 또 그만큼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추운 겨울을 지나 찬란한 봄을 맞이하기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여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권 교체가 된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정말 뜻깊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타올랐던 광화문 촛불은 37년 전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이 오늘에 다시 되살아나고 또 승화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시민이 일궈낸 촛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려주는 오늘 37년 전 이 땅에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5.18 광주 영령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엄숙히 표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지내고 계시는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통원의 세월을 지내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살리고 그리고 계승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고 그리고 국민 통합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 의회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5.18 정신이 남겨진 과제와 또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해 주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록의 찬란함이 더해가는 5월입니다. 그러나 37년 전 오늘 자유와 민주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면 계절의 푸르름이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5.18 민주화 운동의 37주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5.18 영령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상처와 충격으로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와 정의를 위한 항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희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보여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정과 의지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민주항쟁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일 항쟁기와 6.25 전쟁을 극복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와 민주가 어우러진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했습니다. 이렇듯 독립과 호국 그리고 민주의 지상가치를 성공적으로 구현해온 우리 앞에 지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간의 대립을 없애고 국민 화합을 이루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민주화 열사들의 고귀한 정신은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상징이자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어온 독립정신과 호국정신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민주화 정신을 되새겨 성숙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를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추모사는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셨고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함세웅 신부님과 월정사 원행 스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함세웅 신부님께서 추모사를 올리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순국 선열들 또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모든 선배님들, 특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5.18 광주항쟁 또 희생자들 또 가족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정성껏 이 추모 행사에 임합니다. 지금 광주 5.18 무역 현장에서는 만여 명 이상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큰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5.18 그 현장에서의 기억이 37년 전에 아픔을 승화시킨 아름다운 부활의 장면이다라고
상상하면서 오늘 저희들은 이곳 서울에서 조촐하게 37년 전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 오늘 열정의 그 광주 망월동 현장에서의 그 추모 내용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행사에 임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늘 기억을 주제로 생각하는데, 종교 공동체 여러 곳에 있지만 여러 곳에 있는 또 작은 모임 속에서 하늘과 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큰 뜻이 있다는 신학적 주제를 늘 생각합니다. 이곳 광주의 그 현장을 이곳 서울로 또 불러오면서 또 1700만이 모여서 박근혜 그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면서 몰아냈던 그 뜨거운 이 광화문의 열기를 되새기면서 오늘 이 추모식에 임합니다. 어느 이제 기고가가 한결에 기고한 글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곳 앞에 있는 그 문 이름이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빛이 되라. 빛이 되는 문이다. 이 광화문의 이름과 같이 이 광장이 빛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여러분은 빛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신학도로서 반성할 때 소금이 되라는 그 가르침, 빛이 되라는 그 가르침을 단어로만 가지고 있고, 오히려 빛을 파는, 소금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5.18 광주항쟁 이 정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광주 항쟁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아니, 광주 항쟁의 희생자들의 피로 정화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함께 하신 이해양 목사님과 함께 백양사 지선 스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 입구에 사천왕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해양 목사님은 그 앞에서 경건하게 절을 하셨어요. 저도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양 목사님께 뜻을 여쭤봤더니 이 사천왕의 의미가 여기를 거쳐갈 때 정화가 되어야 된다. 더러움을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하늘을 만나는 것이다. 그 뜻을 되새기면서 지선 스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5.18 광주항쟁 37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 이 순간은 바로 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잘못, 역사의 잘못, 특히 정치의 잘못, 공직자들의 잘못, 가진 자들의 잘못, 또 사람을 죽인 전두환과 같은 이 악당들의 이 잘못을 정화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분노보다 슬픔을 지니면서도 우리 모두가 정화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지면서 당군으로부터 이어오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가치, 이 시간에 함께 확인하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꿉니다. 저 어제 뉴스를 보면서 한 과거 여당, 지금 바른정당이라고 그러네요, 이혜원 국회의원이 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또 이 새 정부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두렵다,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범이 되어서 아름답게 잘 살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울 수 있도록, 무서울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 간직하면서 우리 세계, 우리 나라
아름답게 변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민족의 그 뜻을 함께 펼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5.18 광주항쟁의 정신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남북 8천만 결의의 종화를 꿈꿉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세웅 신부님 추도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행 스님께서 추모사를 올리겠습니다. 진리는 부동하고 진실은 불허하는 것이로다나 아미타불. 추모사. 광주의 5.18은 국가 권력에 맞선 시민의 위대한 혁명이 없었다면 너무나 참담하고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 이전에 동학혁명 동안 얼마나 많은 위대한 농민 혁명이 있었가만 그 또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2016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그야말로 세계가 놀라는 평화적이며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아름다운 혁명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소승은 이제야 동학의 원성, 광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은 잘 아시다시피 무학대사의 삼각산 밑에 세계의 빛을 화하는 그러한 문이며, 대한문은 한국에 대표하는 문이고 촛불은 전 우주를 밝히는 불인 것이며,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것입니다. 후천개벽은 기위친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면은 밑바닥의 임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바닥이 뭡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인데 그동안 밑바닥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고 이 광장으로 나왔고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앉혔습니다. 새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권이 통치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에 무자비한 국가 권력이 다시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일시에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일시에 눈을 뜬 것이 바로 타너스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화음의 세계입니다.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만화방창 피어난 모든 꽃이 다 주인공인 것입니다. 소승은 1980년 12.7 새벽 영문도 모른 채 강원도 원주의 보안사로 연행됐습니다. 다짜고짜 고문이 시작되고 풀려난 날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과 폭행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과 절망이라는 시를로 상상하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소승은 지금도 그 고통을 온 몸과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룩거리고 취하는 상한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가자는 개인의 고통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호소해서도 안 된다는 믿음 하나로 그 사건의 기억과 충격을 오랜 침묵 속에 파묻어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국가 권력이 종교를 불법적으로 질밟는 만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
그 참혹했던 기억을 생생히 되살려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소승은 제 육신에 가해졌던 그 무자비한 고문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에 전면하면서 성직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차별적인 폭력과 무례를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대중들의 신성한 기도처인 부처님 도량을 짓밟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권 세력 내지 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 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기 위하여 신성한 도량과 수행인들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이고, 역사의 저편에 조용히 묻어두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이제라도 만천하의 일을 폭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무매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승은 역사의 상처,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발언의 의무를 느낍니다. 분명한 것은 그 짓을 내가 아픔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고 시대의 아픔이었으며, 나의 상처는 바로 역사의 상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 범란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때를 과감없이 기록해두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건너오면서 민중 개개인이 치러야만 했던 불합리하고 부주의한 고통을 그냥 묻어버린다면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과의 동거이며 고통은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고통은 삶의 또 다른 주동이면서 삶의 또 다른 법화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은 고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바다 위에 놓인 우리가 고통을 거부하고 그 기억들을 무조건 묻어버리는 것은 고통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고통에 용감하게 맞서지 않으면 끝없이 고통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중생의 삶인 것입니다.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치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는 과거의 오류를 인식하는 순간에야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란 상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되살아 오늘의 문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서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곧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역사에도 반성 없는 진화는 없는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라, 보조국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7주를 많은 호국 광주항쟁 영령들에게 부처님 가피로 왕생 극락학시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 법석에 추모사를 하게 하여 주신 함세웅 신부님과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회고록이라는 형식의 출판물을 통해서 그간 오랜 진상규명 투쟁과 노력 끝에 확정된 5.18 학살의 진실마저도 부정하고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전두환 씨의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5.18 서울기념사업회 김명자, 김종권 두 분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주화운동 왜곡 비방을 방지하는 입법을 촉구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범국민적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쟁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남녀노소 민주시민 1,6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위대한 촛불혁명은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의 면면한 계승이며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을 전 세계에 뚜렷하게 각인시킨 대사건이었다. 촛불 혁명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 이때 반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해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책임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나섰다. 더구나 자신도 5.18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5.18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투쟁했던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민주주의를 향해 발전해온 우리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될 수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5.18 민주화 운동과 진상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피땀 흘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을 비방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발포 명령자와 헬기 총격 사건 등 미완의 5.18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상 규명 작업을 체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전두환은 회고록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광주 학살과 역사 왜곡에 대해 5.18 영령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특별 사면은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촛불혁명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등 헌법과 민주주의 유린사범에 대해서도 사명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년 5월 18일 5.18 서울 기념사업회.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 대한 장학증서와 버마 민족민주행동 한국지부에 대한 지원증서를 전달하는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는 80년 민주화운동 동지회 유춘열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증서를 받을 대상은 김원선, 서한빛, 그리고 버마 민족민주행동 우덩툰 씨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 회장,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예. 먼저 김원선님 앞으로 한 걸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김원선. 위 사람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온몸을 바친 분의 자녀로서 5.18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18일 80년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유춘열. 다음은 서한빛 님입니다. 장학증서 서한빛.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마 민족민주행동 우덩툰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원증서 지원단체 버마 민족민주행동 한국지부 버마 프리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귀 단체의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80년 5월 18일 2017년 5월 18일 80년 민주화운동 동지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해온 시인 유종순 씨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시고요. 다음은 기념 공연으로 진혼무 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모의 마음과 염원을 공연으로 펼쳐주실 팀은 춤패 마구제비입니다.
5.18 민주혁명을 위한 진혼무 공연을 해주신 춘패 마구잡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있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역사를 함께 해온 민주시민의 아리랑 임을 위한 행진곡은 여러분들 참여자 여러분들이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저와 함께 만세 삼창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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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좌석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온 5.18 제37주년 서울기념 행사 준비위원장께서 박성봉 준비위원장께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답니다. 이 날씨도 덥고 그런데 오늘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또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한 위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관련자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